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두 원내대표를 모시고 1대1 긴급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어제 500분가량의 기자간담회를 했죠. 여야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잘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변명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지금 하여간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걸 풀어갈 방법이 과연 있을지, 있다면 무엇일지 오늘 두 원내대표 긴급 토론을 통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맥주 마실 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예.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 토론은 오늘 두 분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상황이 영 녹록지 않아서 예. 토론이 잘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풀어가도록 좀 저도 노력할 것이고 두 분께서도 많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그 예상은 저희 원래 끝나는 시간은 9시 한 25분 전후가 됩니다만은 네. 오늘 두 분의 토론이 워낙 좀 중하기도 하고 모처럼 두 분이 나오시기도 해서 또 사안도 중하고요. 그래서 시간 조금 늘려 잡아서 9시 한 4, 50분 정도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저히 의견이 안 모일 것 같으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요. 만일에 두 분이 합의해서 청문회를 연다 해도 5일과 6일 이틀을 한다면 하루를 한다면 5일이나 6일.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틀까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놓으신 건 맞습니까? 애초에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합의했던 것이고 예. 또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의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가 약속된 날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하고 오늘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있은 이후에 만나보지 못하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론 뭐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정리하셨는지 이런 것이 뭐 저도 지금 이 순간 매우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금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모두 말씀이 꼬인 난국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셨습니다. 예. 우리 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꼬인 난국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시면 됩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예. 어제 뭐 기자회견의 모습도 결국은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꼬인 난국을 푸는 것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사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이 조국 후보자를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실시 계획서라 그래서 언제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하는 예. 거를 채택해야 되고요. 하나는 증인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증인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료 제출의 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9일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회에 있는 제도인데요. 사상 초유로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다가 떡 넣어버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90일 동안 논의를 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저는 29일 날 민주당이 그렇게 안건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이미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요구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증인을 논의해서 수년시키자. 2일, 3일로 원래 약속했지만 합의했지만 도저히 29일부터 해서 플러스 5일이 3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29일 날 결국 채택을 못함으로써 일자를 수년할 수밖에 없으니 그 다음 날이라도 뭐 해서 플러스 5일 그러면 3, 4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 것이 날짜를 2, 3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인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딸, 아내는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딸은 일찌감치 양보를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2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기간과 핵심 증인. 그래서 제가 핵심 증인을 양보하겠다. 그 대신 기간을 플러스 5일을 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을 예. 했는데 민주당이 끝끝내 거부하셨고 또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저는 적어도 5일의 기간을 주시면 우리가 법에 맞는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걸 안 주시고 3일을 주셔서 이거는 결국 임명 강행을 위한 저희에게 내미는 임명 강행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영 대표님. 네, 우선 그 안건 조정위와 관련해서는 그 최장 90일까지 안건 조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무조건 90일을 안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이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일날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의결 사항이 3가지가 있었던 건 맞죠. 첫째가 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고 순서를 바꾸셨습니다만 두 번째가 자료 요구를 확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증인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대개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전통에 따르면 청문 그 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요구서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합의된 증인들을 채택한 다음에 남은 증인이 있으면 대체로 간사들한테 위임받아서 최종적으로 예. 합의해 가는 과정을 밟았는데 그날따라 유독 1번, 2번, 3번 안건을 통합해서 3번 안건을 처리해야지만 그 청문회 계획서와 또 자료 요구서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 불가피하게 그러면 증인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안건 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여상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고 이 증인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밟으셨으면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사내를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안건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증인을 조정할 수 있는 이 합의의 시간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나경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의도와 또 여상규 위원장이 해석한 그 의지는 굉장히 어긋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다시 예.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저희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것이 29일 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경원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은 28일 자유한국당 의원 연찬회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보이콧 여부를 공론화하시는 이런 과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원조 보이콧에 해당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보이콧 의도의 문제들은 예. 좀 서로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예를 갖춰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28일에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저희는 사실 당연히 이런 압수수색이 있고 이렇다면 후보자는 사퇴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오늘은 후보자의 배우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고발했다고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의혹을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 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유사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실시된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의원총회의 결과는 일단은 이 한번 인사청문회를 해보자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요. 그것을 갖고 예. 이제 보이콧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여기에 것이 대한 맞지 않다는 반론만 짧게 듣고 논의를 말씀드립니다. 좀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시죠. 과거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근데 그 압수수색이 있기까지는 첫 발단이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소고발한다고 검찰이 무조건 검찰에서 압수수색 그 영장을 고소고발에 발부합니까? 대해서 그 수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청문회를 앞두고 할 것인지 청문회 뒤에 할 것인지 이것은 뭐 저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유의 권한과 예.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고소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 후보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쓴 그 각본대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작극을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 정권의 검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맞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예. 발부하지 않습니다. 뭐 검찰 압수수색 영장 입장에서는 청구하고 또 법원에서 나 발부하지 대표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적어도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예. 총장 체제 하에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알겠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있다고 자, 두 분 믿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5일하고 6일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그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이틀을 열어놨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법대로를 말씀드리냐면 법대로는 우리가 결의를 하고 5일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5일.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오면 20일 안에 해야 되고요. 20일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송부서를 채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께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늘이라면 원래 이제 20일 플러스 11일의 만료일이 12일이 됩니다. 9월 12일. 그러면 오늘이라도 저희가 합의하면 플러스 5일이 된 8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자꾸 5일을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료 요구 문제하고요. 하나는 증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부르고 싶은 증인들, 이 엄혹한 정권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출석이 강제될 때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인들은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은 가족들은 제가 이제 이미 지난번에 양보를 했으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부르고 싶은 증인들을 정말 불러서 제대로 세워서 증인 부르고 자료와 함께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5일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냥 딱 3일 정해서 오시는 것은 청문회 없이 하자. 이런 의사 표시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읽을 이 수밖에 얘기는 조금 없다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법대로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그 정신은 뭐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좋은데요. 원래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은 8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완료됐어야 하고 9월 2일까지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로 국회에서 송달했어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려면 게임은 종료되었다. 그 게임 시간이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이 워낙 저희로서는 뭐 과도할 정도로 주장이었습니다만 청문회를 잇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원칙에 또 저희가 근거했던 이런 정치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양보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도 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당이 보나마나 안 받을 것을 상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겠습니다만 예. 보다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태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하는지도 저희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 가족을 양보하면서 그 대신 꼭 부르고 싶은 핵심 증인들을 저희가 이 법대로 정말 이 출석 요구를 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대신 가족 증인을 불러주실 수 있는지 결국은 안 그러면은 어제와 같은 똑같은 모양이 연출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열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이인영 대표께서 몇 명의 증인을 어떻게 데리고 와주실지는 잘 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사실 제안인데요. 예.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증인을 채택하면서 할 수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말씀하십니다만 가족 증인 특히 직계 좀비속과 관련한 어머니, 아내, 딸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어제 그렇게 철회하실 거면 일찌감치 철회하셔서 근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아니요. 제가 저한테 청문회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말씀하시면 안 얼마나 되고요. 좋았겠습니까? 오늘 배우자가 압수수색됐어요. 그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굉장히 핵심 증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배우자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양보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제보와 증인을 대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와 증인을 좀 어제서야 확보해서 예. 그렇다면 배우자를 양보하자고 최종 순간에 근데 결정했다는 말씀을 이 얘기는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얘기가 돼서 제가 꼭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예. 원래 예정되었던 8월 30일과 9월 2일 혹은 저희가 양보했던 9월 3일까지의 이 일정이 준수됐다면 그러면 지금 배우자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시간 끌다가 나한테 유리한 증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셨다는 거면 그건 굉장히 우리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말씀입니다. 청문회는 왜 하는 걸까요? 그 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에 정말 적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이랑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맞는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 후보자가 외치는 개혁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그럼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나중에 더 다른 의혹이 발견돼서 그냥 그걸 모르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하신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검증해야죠. 후보자를 후보자를 검증하는 검증해야 과정에서 돼서 후보의 그 도덕성과 자. 자질, 능력 이것을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제1차적이고 본래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그 검증하는 과정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주로 가족에 대한 조금 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상털기, 망신주기, 모욕주기 이런 것으로 일관했다는 이런 그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씩 그 과정에서 사실상 후보의 주요한 어떤 그 범법 사유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그것이 일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집중해야 되고 우리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후보의 그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가족들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그거는 법대로 또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가면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연계시키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청문회 일정만 무산시키는 이런 그 우를 우리 스스로가 범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조장했다. 이런 그렇게 점들을 좀 생각하지 상기해 않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사안을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면 사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예.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한 40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모자랄 것 같긴 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이 충분히 토론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만 좀 답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증인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임의로 출석할 수는 있으나 아마 야당에서 생각하기에 임의로 출석할 증인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아까 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족은 다 안 나와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증인인데 그 증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 증인은 임의로 절대로 출석할 수가 없는 증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가족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그 가족은 말씀은 또 절대 안 죄송합니다. 된다고 하겠죠. 그 말씀은 가족 중에 누구, 예를 들면 뭐 부인이든 나온다고 합의해주면 청문회는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뭐 이제 저희가 25명의 증인을 예, 지금 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은 저희 이제 법사위 간사가 주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핵심 증인이 출석을 한다면 예. 뭐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다, 아니다? 없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이게 청문회와 관련해서 날짜를 9월 2일과 3일로 했다가 거기서 저희가 양보해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니까 그 다음에는 증인 문제로 옮겨왔습니다.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 증인에서 지금 저희가 가족 문제는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는 양보했다가 이제 다시 청문 날짜가 부족하니 가족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가족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그때그때 조건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고 청문회 플러스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gon란하다. 가족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양보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어제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플러스 5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플러스 5일 그러니까 기간 연장도 안 된다. 증인도 더 이상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양보한 거였고 결국은 지금 플러스 5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증인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 가족이 중요하느냐? 가족이 안 나온 가족이 그동안 나온 예도 있고요. 지금 이 모든 사안들 지금 크게 3가지 사안입니다. 이 딸의 특혜의 예, 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 웅동학원의 문제가 있고요. 예. 웅동학원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모펀드의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 결국 어제도 후보자의 답변은 대부분 본인은 모른다. 배우자가 한 것이다든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는 핵심 증인이고 오늘 또 압수수색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면 여기서 그럼 이것이 배우자의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만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후보자의 검증이고 또 이것을 밝혀내는데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를 대기 때문에 배우자와 원래 같이 부르자는 것이 저희의 제가 우선 사실은 하나 주장이었습니다. 정정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자세히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과연 사모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 그리고 딸의 입학 등등과 관련한 장학금 이런 등등과 관련한 모든 것 때문에 거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냐 그건 전 사실이 아닌 문제를 너무 전체의 사실로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점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후보가 나와서 아내의 핑계를 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후보자로서는 그 이른바 특수관계고 가족의 문제 특히 아내와 관련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성껏 대답하고 진실대로 대답하지 그것을 아내 핑계 대면서 모면하고 넘어가는 어제도 벌써 그렇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아니, 그게 수치심을 아니라 주는 그런 표현은 좀 어제도 상당하게 온당하다. 이제 이렇게 사모펀드 생각합니다.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가족 이름으로 가족 돈 10억 5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민정수석이 이렇게 된 다음에 나 원내대표님 예, 지금 사모펀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요. 예, 예. 자연스럽게 그 남은 의혹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조 후보자의 딸 문제를 아까 제일 처음에 드셨습니다만은 시작을 사모펀드 문제로 시작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 네, 나누도록 예. 하죠. 자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어제도 준비해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가 의논해서 사모펀드를 지금 펀드를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펀드에 출자한 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부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모펀드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사모펀드를 보고서 그것이 일단 강남 부자들 사이에 처음에 증여세를 포탈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지금 이 펀드는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그러니까 2016년, 예. 17년 5월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월에 이미 처남의 돈과 처남의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펀드에 조국 후보자가 5월에 민정수석이 된 다음 7월에 가족 이름으로 10억 5천의 예. 펀드를 가입합니다. 그 펀드는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만으로 된 펀드인데 이 펀드로 사실은 가족만 있을 때는 나중에 이것을 해지할 때의 약정에 따라서 아들, 딸들에게 증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 이것은 소위 그동안에 이 가로등 같은 걸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가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로 관급공사를 177개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중에 84%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체들입니다. 결국은 매출이 거의 2배로 오르고요. 이 정부 들어서 강조했던 스마트 가로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죠. 결국은 조국 후보자는 어제 나와서 이것은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정관에 보면 정관 22조에 보면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어디에다 투자했고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로등 사업을 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인데요. 거기다 투자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아주 저는 제가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조국 후보도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펀드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공부 좀 모두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가 우선 후보 자신도 펀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직에 나서서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펀드에 넣는 거 예. 이 부분들은 괜찮다 이런 것들 속에서 진행했겠지 그렇게 이게 얼마나 수익을 내고 또 얼마만큼 유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후보가 알면서 진행하지 않았을 거다. 어제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이거는요. 편입니다. 조국 그다음에 두 가족들만 번째로 냈습니다. 돈을. 두 번째로 그 가족 펀드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증여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그건 아니라고 사실상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포괄적 증여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상력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 수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후보의 도표도 잠깐 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청문 준비를 하던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한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이른바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수주했던 이런 분량하고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그 분량들이 더 적은 이런 데이터와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기 지나치게 비위, 부정 혹은 특권적 권력 이런 것들을 남용한
이런 걸로 연상시키는 것은 뭐 자, 적어도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인영 될 것 대표 그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코링크피에서 하는 펀드를 예. 로 그 펀드로 어디 그 코링크피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느냐? 웰스엔티. 웰스 CNT로 투자를 글쎄요. 했습니다. 네. 웰스엔티의 뭡니까? 어저께 보니까 뭐 그래프도 이렇게 가로등 제시했는데요. 가로등 예, 사업을 그 했고요. 웰스엔티의 매출이 오히려 그 전에 더 많았다 이런 아니 주장이었습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177개 업체를 그래도 해서. 뭐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적어도 그거는 아니 그래프상으로 또 통계상으로는 뭐 달랐다고 저는 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 펀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는 펀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만 들었어요.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한다? 상당히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한 회사가 하필이면 관급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그래서 관급공사의 매출이 2배로 늘어났다.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아마 의혹을 부풀리면 대통령께서 또 뭐 스마트 가로등 뭐 확대해라 하고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한번 방문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의혹에까지 제가 연결시켜서 뭐 그래서 민정수석이 예. 이걸 드라이브 걸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러한 점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이 회사가 또 나중에 보면 콘소시엄 해갖고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갖다 예. 약정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무산이 알겠습니다. 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것이 상당히 관급공사를 예상하고 그것도 예.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만의 돈이 들어갔다는 점. 알겠습니다. 두 그리고 분의 지금 다 토론을 도망갔어요. 사법 그 펀드의 관련자들은 두 분의 대표들은 토론을 왜 들으면서 도망갔겠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요건 좀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논의를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2배로 늘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오히려 매출이 뭐 줄었다. 몇 배로 줄은 상황을 얘기를 하셔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관급공사로 해야 되지 인한 않나. 아마 매출인가 봅니다. 그러면 저는 매출이 2배로 늘었다고 들었고요. 관급공사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늘어서 근데 그 177개를 문제는 뭐 정확하게 아니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177개고 좋겠고 84.4%는 이미 저희가 그두 차례 세 확인했습니다. 차례씩 이 자리에서 반복하셨기 때문에 내일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예,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예. 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개 그 아니 그거는 관련된 여태까지 아무런 사람들- 반론이 없었습니다. 뭐 매출의 문제죠. 그러니까 수주의 숫자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다음에 또 그건, 한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람과 관련해서 저 해외로 도피했다 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가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특히 뭐 오천 조카 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귀국해서 명명백박하게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건 이후 수사의 과정에서 진실이 뭐 확인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후보자가 말씀하신 거랑 참 다르네요. 예. 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으면 아예 저 출국을 시키지 말으셨어야 되겠죠. 예. 그건 뭐 마치 조국 후보가 출국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곤란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후보가 출국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 상호펀드 네. 문제는 네. 그다음 한 단계 더 좀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예. 그 웰스 CNT 회사의 주식이 전환세차 발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4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우회 상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웰스 CNT 말고 또 하나 WF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코링크 PE에서 이 사모펀드 저도 공부하냐고 굉장히 했었는데 코링크 PE에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WFM과 웰스 CNT의 정관이 모두 지금 같은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 사업은 배터리 사업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주식을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웰스 CNT를 우회 상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예. 일반인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련자들이 상당히 다 해외로 출국한 상태, 또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이 폐기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의 돈만 들어간
조국 펀드가 웰스CNT에 오롯이 조국 후보자 가족들 돈만 이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예, 수 있습니다. 반론 말씀. 뭐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통해서 조국 후보가 어떠한 수익을 얻었습니까? 어떤 수익이 생겼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리고 수익이 또 한 중요한 가지 것이 관련한 아니라 거는 지금 진행 뭐 중입니다. 저도 뭐 그런 지금. 얘기는 들었죠. 4차 산업 혹은 뭐 신성장 동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소 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데 그건 카더라 아닙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니요, 그리고 배터리 사업은 그 정관에 그렇게 되어 그 있습니다. 의혹과 정관을 관련해서 고쳤습니다. 그것을 그 조국 후보와 그 가족이 마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불이익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연결시키기에는 지금 너무 부정한 이익 성급한, 이상인 것 같고요. 섣부른 알겠습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드러난 뭐 다시 것만 해도 언젠가는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예.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검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가 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예. 될 거라고 시간 한 생각합니다. 20분 정도 그 남았는데 과연 네. 본인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도 엄격하게 예. 판단하시기 본인 바랍니다. 관련 여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점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 들어오기 전에 두 분께 미리 양해는 구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됐던 모든 논점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단은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모펀드 문제를 마침 얘기를 꺼내주셨길래 처음에 짚었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딸 관련 특혜 의혹이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중에서 제일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반론 뭐 이제 듣고 딸 관련 토론하겠습니다. 특혜 의혹은 여러 가지 이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딸 관련 스펙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가 이랬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했는지 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 그거는 누가 이러더라고요. 알라딘이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오늘 서울대 그 교수 한 분이 당시 근데 학과장이 얘기는 했더군요. 제가 예. 제가 듣기에는 서울대 교수들은 그게 서울대 동창회에서 주는 예, 예. 장학금인데 관학회?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수가 추천을 하든지 그러면 관학회에서 그냥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어떤 근거로 예. 어떤 기준으로 장학금을 그거 좀 줄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예, 예. 3학점 하나 수료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오늘 취재를 해본 결과는 그쪽에서 윤순진 교수가 그 담당 학과장이었는데 장학금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그러니까 납니다만 신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그런 게 장학금은 예.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정 형편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성적 우수자라든지.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800만 원 장학금을 2학기를 받고 학점을 하나 예. 이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저는 이해가 예. 안 되고요. 그거 한번 좀 그다음 두 확인을 번째. 해보실게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제가 예. 그 확인 차원에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성적에 따라 주는 것,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 그리고 동문회죠, 관학회인가요? 거기서 임률이 정해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고 당시에 학과장이 증언을 해서 그거는 좀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대 동창회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무슨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답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자료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여태까지 답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학과장께서는 반드시 신청해야지 나오는 예.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이 모순되는 것에 예, 제 대해서 생각에는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한번 그건 기다려 뭐 보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자,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아니 가겠습니다만 고장학금 말고 장학금 그 얘기하는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국 후보의 딸을 말하자면 특혜로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칙을
그때 개정했다. 그리고 이런 그 의혹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2013년 4월에 개정된 것이라서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는 것과는 무관한 개정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 상당한 의혹들이 해소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산대 저는 의전원 학원은요, 마찬가지로 해소가 안 서울대 되죠. 환경대학원에서도 자, 부산대 자체 의전원은 그 그렇게 조사 말씀하시면 과정들을 안 통해 되죠. 가지고 이 200만 입장을 원씩. 공식적으로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 부산대 제가 의전원 들은 하나 정황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말씀을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 말씀하세요. 드리죠. 이거는 제가 마저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마무리 주시죠. 예. 제가 들은 그 이야기들 중에는 환경대학원 이런 곳에 일반 다른 대학원과는 좀 다르게 기부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예. 숫자가 훨씬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드린 그런 말씀이 과정에서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국 후보의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환경대학원 학생이면은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근데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과정이었다. 이러면은 그런 의혹은 지나치다, 과도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자, 거라고 다만 생각합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의 경우에도 두 학기 중에서 하나 수업 듣고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조국 후보자 따님만 그 6학기 연속으로 해서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한 번씩 수령했습니다. 무슨 기준이 어떻고 언제 개정되고의 문제는 저희는 예.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결국 어떤 오늘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학칙 저희가- 개정과 관련해서 밝힌 거 외에 조국 후보자 따님이 첫 번째는 장학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시기보다 저는 일단 그것만 보십시오. 어떻게 혼자 6학기를 받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한 학기씩만 받는데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더 큰 문제가 거기에 그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 의료원장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추천한 분이 대통령 주치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검찰이 그동안 인정해온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걸 보면 이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다음 두 분명히 번째, 정리하고 두 갑시다. 그냥 번째로 가시면 안 되고 자, 대통령의 주치의가 된 과정과 부산대 의전원 그 원장과의 이 관계들은 저는 굉장히 과도하게 짚으셨다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아마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서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만 예. 저는 대통령의 주치의가 결정되는 과정은 부산대 의전원장과는 무관한 절차와 과정이 근데 의전 있었다. 원장이 이 점에 대해서 의전 원장이 우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것이 아니 그다음에 부산 두 번째로 의전 원장을 이게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메모가 것에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는 메모가 거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주치의를 글쎄, 추천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부산대 의전원장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또 다른 소상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그 청와대 쪽에서 예. 밝히면 그 문제는 나경원 대표께서 과도하게 짚으신 거다 이런 점이 알겠습니다.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부산 그다음에 두 번 하나만 더 압수수색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왔기 적어도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2016년도에 말씀을 조국 드리고요. 후보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그런 어떤 그 선정과 절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적어도 20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2015년이라는 시간은 박근혜 정권의 극성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박감별이 나올 정도로 예. 맹위를 글쎄, 떨치던 그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거랑 좀 그 다른 시점에 조국 시대죠. 후보는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당 대표 시절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이른바 혁신위원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대장처럼 이렇게 여겨지면서 아주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딱 찍혀 있는 조국 교수의 딸을 특혜를 주고 부정을 한다? 예.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서운 박근혜 시절에 그것이 가능할 수 글쎄요. 있었겠습니까? 저는 저는 정황상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 상황 빼고 그냥 간단히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그림을 기증하고 거기서 만찬을 하고 그 이후 학기부터 이
저 6학기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메모에는 주치의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저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두 2015년의 번째, 상황은 등록금 최근에 저기 뭐 저한테도 그런 그 논문 해당됐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하겠습니다. 나옵니다만 논문 심지어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아니 그럼 잠깐만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엄혹한 시간입니다. 그 예, 엄혹한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표적인 그 야당 성향의 조국 미래의 교수의 딸을 야당 그걸 성향의 돌봐준다? 지도자한테 그건 그런 보통의 배팅을 했나 사람들 보죠. 뭐. 심장을 가지고는 미래의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당 그건, 지도자와 예, 가까운 알겠습니다. 사람에게 배팅할 알겠습니다. 수 제가 있겠죠. 잠깐 그 당시에 적어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금 장학금을 주는 데 지지율이 있어서 떨어지고 매우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했었는데 그런 문재인 후보의 측근 교수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미래의 야당 그건 가능하지 지도자에게 않지 배팅할 수 않습니까? 있죠. 자, 두 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잠깐만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니요. 대통령 예, 선거가 얘기 아마 그렇게까지 그 시절에 진전시키지 나경원 마시고. 대표께서도 문재인 대표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을 저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두 잠깐만요. 번째 그 논문 잠깐만요. 이야기는 안 예, 합니까? 그거 할 겁니다. 하는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가 남았고요. 사실 장학금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환경대학원에서 주었던 관학회에서 줬던 장학금. 의전원 한번 말씀하시죠. 의전원은 예, 해석 안 되죠. 예, 그거는 왜 이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서야 나오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해명이 나오려면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그것이 서울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빨리 좀 얘기를 내놔야 이런 논쟁이 더 끌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두 분의 말씀만으로는 이 논란이 다 지금 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해명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예.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논문 제일 저자가 가장 예. 크죠. 그 SCI급이라고 해서 상당히 급이 있는 논문에 제일 저자가 인턴으로 2주 했는데 제일 저자가 됐다고 하니까 또 그 실험이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되고 뭐 신생아를 굉장히 여러 신생아에 대해서 뭐 채취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계속 한 말씀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논문 제일 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설을 영어 통번역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 개의 논문의 저자가 됐겠다 이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는 것은 마땅치도 않은 일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제 대한의협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곧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어를 잘했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저희 당의 주광덕 의원께서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뭐 저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꾸 이제 따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일 저자는 다름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딸은 그 단국대에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고 그것도 SCI급의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되고 또 그 단국대의 장 교수의 아들은 서울대 법대 조국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거기서 뭐 인턴십을 한 것으로 나온 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모종의 서로 간에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다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것은 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턴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기간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끼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과 그다음에 결국 대학 입시와의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들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론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직접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히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딸은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논문을 함께 쓴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영어 실력이 출중했다.
오늘 저 주광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습니다만 토익 점수가 990점이고 이른바 탭스 성적이 905점쯤 되면 그건 뭐 상당한 영어 실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뭐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 네 개 분야에서 두 개 분야밖에 해당 안 되는 뭐 이렇게 그 토익 성적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그건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토익에서 그 정도 990점의 성적이 나올 정도면 나머지의 말하자면 쓰고 말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탭스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또 외국 공간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800점 정도 이상 돼야지만 나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실력을 요구하는데 사실 905점 정도 되면 그건 상당한 실력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점들을 가리고 영어 성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의학 논문을 쓸 수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영어를 썼다고 해서 그리고 논문의 또 한 제일 저자가 가지는 된다. 그 미국 병원에서 논문의 일하는 분들이 2저자, 3저자가 집필자였던 됐는데 장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인터뷰를 저희가- 통해서 말씀하신 걸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학생이 열심히 했고 또 그 당시에는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계획보다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마음으로 제일 저자라는 이런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점들도 좀 우리가 균형감 있게 같이 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한 가지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적으니까 운동학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 더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후보를 대신 제가 뭐 조국 후보도 아닌 상태 속에서 또 나경원 대표께서 또 청문위원도 아닌 상태 속에서 서로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서로 저한테 지금 5분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뭐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못하는 논점도 있을 것이다, 논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합의해 주신다면 웅동학원은 다음 기회에 뭐 짧게 한 마디만 드릴게요. 운동학원의 핵심. 핵심 대 핵심으로 그러면 2분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예. 동생 2분 이상은 채권을 절대로 못 예, 드립니다. 예. 운동학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비록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는데 그거를 재판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때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재판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학교 측에서 나가서 한마디만 했으면 그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무변론으로 해서 의제자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조국 후보자 동생은 거기에 채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이자가 다 붙어갖고 16억짜리 채권이 동생과 동생 재수신데요. 100억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이 학교가 나중에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학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국가가 아니라 사유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생 사채에 보증을 할 때도 예.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예. 반론해 주시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웅동학원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동생의 후보자가 내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 이것은 뭐 사후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조국 후보의 일가족이 웅동학원에서 일체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소유의 과정에서도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은 해소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후보가 본인도 이야기했고 저도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한 번도 그 이사로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참여할까 말까 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가 마치 웅동학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되면 돌이켜서 나 대표께서도 아팠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거는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서 과하게 그렇게 후벼 파는 것으로 과정으로까지는 가지 않길 그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잠깐만요. 아니 저는 그걸 저한테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배임죄고요. 그것은 객관적인 이사가- 실체를 예. 또 이사가- 제3의 그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 수사를 저는 하거나 뭐 그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사를 할 밝혀지리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결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쭉 보니까요. 죄명만 쭉 봐도 한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동안 이 윤석열 총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기소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져서 묵시적 정탁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인정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을 낼 테고요. 저는 자꾸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고 합시다.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 매우 부적격하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게 잠깐만요. 좋겠다는 얘기가 더 생각입니다. 번지지 않도록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토론할 기회는 뭐 당분간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내일 아침에 양당이 또 모여서 말씀들을 하신다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좀 저도 뭐 지켜보도록 마지막으로 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의혹들을 진실이 무엇인지 청문회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놓고 겨뤘어야 예. 합니다. 그걸로부터 외면하고 회피했던 자유한국당의 알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무산의 과정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왜 바랍니다. 예. 청문회 무산을 갖다가 자, 아직도 두 분.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요, 안 서둘러 남았습니다. 예. 서둘러 선언하고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변명하는 예. 대국민 한마디로 혼자 연극하는 것을 했는지 저는 결국 임명 자, 강행을 무조건 하겠다. 그것이 변명소였는지 자료와 조국 증인 후보의 앞에서 진실된 드라마 정정당당하게 청문할 다큐멘터리였는지 자신이 없는 그것은 것이죠. 나경원 대표께서 그래서 선언해버린 단정하시면 안 될 거죠. 거라고 저는 무산을 생각합니다. 갖다 먼저 선언하고 아직도 기한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무산을 먼저 선언하고 혼자 극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조국 후보하고 나경원 대표나 잠깐만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진실을 놓고 예. 정정당당하게 겨루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과 자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증인과 자료가 없이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알 수 확신을 있는 갖고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부풀려 오셨습니까? 최대한의 아니죠. 자, 시청자 저희는 여러분, 자료에 저 여기서 따라서 좀 인사를 했습니다. 드려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두 근거 분은 모을 수 있는 자료로. 끝나고 나서 계속 토론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되셨습니까, 두 분? 예, 알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토론한 내용을 잘 되새겨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